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지난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는데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을 비호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렸습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도로시 시아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인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is launch, as well as each of the over 100 ballistic missile launches it has carried out since the beginning of 2022, i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Each test informs the DPRK of its capability gaps and allows Pyongyang to further advance its weapons programs.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고 북한은 다음 날 이번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등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This launch, following over 50 ballistic missile launches last year alone, constitutes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yet another flagrant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explicitly decided that DPRK shall not conduct any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e also call on the DPRK to return to the path of diplomacy and dialogue, to do its part to foste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through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ur silence would only send the wrong message, not just to Pyongyang, but to the entire world, including potential proliferato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aware of the systemic danger of this irresponsible loosening up sanction approach.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비판에 맞섰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서방 대표단이 북한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저지른 군사적 도발은 간과하고 있으며 미국 등이 안보리를 정치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자위권을 앞세운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The right to self-defense is the fundamental cornerstone that guarantees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state and main core of the national sovereignty. It is exactly for this reason that the UN Charter and the other international law stipulate that all UN member states have equal right to self-defense,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territory and population, as well as level of development. 이날 안보리는 이번에도 북러 군사협력이나 최근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지난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대화 재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8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긴장 완화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해왔다면서 외교적 노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며 두 범죄 정권은 철저한 고립과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6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고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언제나 그렇듯이 영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전에도 목격했다면서 이것이 미군에 위협이 된다고는 평가하지 않지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 병력을 이용한 러시아의 확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특히 새 의회 외교위원회는 권위주의 축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9대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푸틴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를 위해 싸울 북한군 10,000명 이상을 수입해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은 각각 고립된 위협이 아니며 전 세계 적대 세력은 권위주의 축을 형성해 미국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19대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 같은 권위주의 축의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에 선출된 리시 의원은 인도태평양 영내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상원 외교위 공화당 안사 시절인 지난해 8월 VOA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지적하면서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정구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하며 이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중 한 명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팀 케인, 크리스 벤 홀런 의원 등 13명은 지난 회기에 이어 외교위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새로 배정된 인사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릭 스컷, 존 코닌 의원과 민주당의 타미 더거스, 제키 로젠 의원 등 9명입니다. 외교위 소속이었던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장관에 지명되면서 외교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상원 의원에 선출된 민주당의 앤디 킴 의원은 상무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보건교육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제재 문제 등을 다루는 은행 주택도시문제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육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의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미국 육군이 주관하고 12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4 다자간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육군은 6일 보고서를 통해 회의 참가국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국들의 협력 역량을 집중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유 가치, 상호 목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공격용 미사일 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자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부족해 공동 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협력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문 지식, 기술, 자원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다자간 연합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역량을 통합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을 조율하며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는 집단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최됐으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등 기존 참가국과 함께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12개국 25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와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이 회의를 통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과 전략적 연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의 민감한 자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우려 국가로 지목하고 특히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8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이번 최종 규정은 미국 정부와 미국인의 정보를 특정 국가와 개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데이터에 대한 불법 접근이나 유출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 기관 등이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홍콩, 마카오 등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지목하고 이들 나라가 미국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 북한인 정보기술 IT 노동자의 원격 위장 취업 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됐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주의보를 냈고 지난해 8월에는 북한 IT 노동자의 미국과 영국 기업 취업을 도운 미국인이 기소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여권 영향력이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자 없이 여권으로만 입국 가능한 나라가 11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 법률회사 헨리앤파트너스가 8일 발표한 2025 여권지수에서 북한 여권은 전 세계 199개국 가운데 99위로 평가됐으며 공동 순위가 많아 최하위가 106위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여권 영향력은 세계 최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북한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수리남과 키르기스스탄 등 11개 나라에 불과했으며 도착 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를 포함해도 북한 여권으로 사전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는 41개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199개국 중 북한보다 여권 영향력 순위가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 10개국에 불과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내전이나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여권 지수에서 싱가포르는 195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여권 영향력 1위에 올랐고 일본 2위, 한국 3위, 미국은 공동 9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85개 나라만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 60위에 머물렀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 해커 집단이 일본의 정부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6년간 210차례의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일본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8일 발표를 통해 중국계 해커 집단인 미러페이스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의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와 외무성, 방위성, 내각관방,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고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러페이스는 특히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와 정보통신, 항공, 우주 등의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미일 동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키워드를 포함한 메일에 파일을 첨부해 수신자가 이를 열면 악성 코드를 컴퓨터에 감염시키는 수법으로 일본 기관들을 공격했습니다. 또 일본 경찰청은 미러페이스가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연관된 해커 집단 APT-10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격에 사용된 프로그램 분석 결과와 수법,
공격 시기 등으로 볼 때 중국 정부의 관여가 의심되는 조직적 활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서남부 티베트 자치구 르카쩌시에서 7일 발생한 지진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26명, 부상자는 18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붕괴된 가옥 3,000채 잔해 속에서 구조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만여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에 이르는 강추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이번 지진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발생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7일 규모 6.8의 지진에 이어 약 640차례의 여진이 계속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8일 오후 3시 44분경 칭하이성 러궈주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칭하이성의 지진 규모가 5.7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발표한 공식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인 5%에 의문을 제기한 경제 전문가를 징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국영 SDIC 증권의 수석 경제 전문가인 가오 산원에 대해 조사와 징계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오는 중국 정부의 경제와 금융 정책을 조언하는 유명 거시경제 분석가이며 소식통들은 지난달 12일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중국의 한 싱크탱크가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가오가 해당 발언을 한 데 대해 시 주석이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오 산원은 이 포럼에서 중국의 실질 성장률과 다른 경제 지표들의 진정한 수치를 알지 못하며 지난 2, 3년간 성장률 공식 수치는 연평균 5%에 가깝지만 실제 수치는 2%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지시로 가오는 공개 발언이 금지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으며 실제로 그의 위챗 계정은 지난달 차단됐고 오는 11일 가오가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난카이대 행사는 가오 산원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이란에 구금된 이탈리아 언론인 체칠리아 살라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고 이탈리아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8일 성명을 내고 체칠리아 살라가 외교 정보 채널을 통한 치열한 노력 덕분에 석방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체칠리아의 귀환을 가능하게 한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폴리오의 기자인 살라는 지난달 19일 이란 테헤란에서 언론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었으며 그의 수감은 이란 사업가인 모하마드 아베디니가 미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4일 예고 없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했으며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살라 석방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